처음에는 지금과 똑같은 아이디어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꿈을 기획하고 시장에 올려봤고 제가 원하고 가지고 싶은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두 번째는 소비자가 만나는 제품을 만들어야 돼요. 스마트 시장에 공개되는 있잖아요. 생각보다 쫓기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품 전략을 짰는데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 단계였거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 유인이라고 해서 색깔이 변하는 게 이게 업무에서 그런 컨셉을 했는데 그런 컨셉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유통의 단계를 눌러서 넣고 그다음에 스마트 폰을 넣었었는데 소비자가 되게 좋아했어요. 어떻게 색깔을 해야 될지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직장 대학생이랑 약간 이야기하다가 스티커를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주면 하고 그 다음에 이사우스를 과거의 세대를 보면 양산, 특허, 유통, 소비자 그리고 시장 대기업들과 접할 정보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다양한 제품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하나 있어도 되게 빨리 사실 인기대하는 것도 마이크 오일이라는 게 직접 만들어서 되게 쉽죠. IoT라는 것이 되게 생각하고 그중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시선들이 있는 생산자들이 하나가 처음이라는 거는 절대 모르는 이 회사는 저희 회사 기술을 원하는 그 제품을 원하는 근데 이 기술만 하게 되면 IoT 시장은 확산이 되고 교육 시장은 확산이 되고 이 회사를 만들고 이 제품을 만드는 이유는 소프트웨어 데벨롭먼트에서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참여를 들고 이 모든 제품을 해봤다는 거예요.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은 경제적 목표가 검증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이겨내는 방향을 항상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본적인 경제적인 가슴이 아이들 생기는 수학, 아이들한테 수학과 무엇인가요? 그거를 진짜 실물로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죠. A라는 거는 만들면서 1부터 100까지 해야 돼요. 근데 아이들은 1부터 100까지 해서 자기가 학교를 배우는 시간에서 생각을 해서 그걸 배우는 시간에서 그걸 만들어요. 근데 만들어보면 이거 더 좋은 부분이 있는 이거 더 좋은 부분이 있어요. 게임하듯이 예를 들어보듯이 눈에서 보이니까 여기 빠져들어요.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세계를 만드는 시대가 없어요. 얼마나 신기하면 88세기에 우리나라도 소프트웨어들이 응원을 이 많은 콘텐츠를 응원하고 있고 저희 제품에서 원하는 수요가 확실한 항상 이렇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인터넷에서 그걸 놓고 저희 10년은 이 제품이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받고 있다. 그 10년들을 계속 사업하다 보니까 10년들이 세상을 보는 수 있게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럭스로보의 오성우입니다. 네.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아까 동영상에 있었던 그 내용들인데요. 사실 저는 지금 만으로 26살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거는 사실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한국의 교육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걸쳐서 지금의 이렇게까지 올라오게 됐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정말 많은 도움의 분들과 정말 많은 분들의 의지와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해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화성에 날아가는 로봇을 너무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로봇을 만들고자 아버지께 여쭤봤었어요. 아빠, 저 화성 탐사 로봇 만들려면 어떻게 해? 학교에 가서 여쭤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 선생님 로봇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어요?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학원을 갔는데 학원에서는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천에 있는 여기 보시는 로봇산업연구단지가 있었습니다. 저기 계시는 박사님이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박사님이 답장을 해주셨어요. 너가 만약에 진짜 로봇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강하다면은 내가 너한테 선의로 로봇을 가르쳐 주겠다. 그럼 여기까지 오면은 내가 가르쳐 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대신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내가 너한테 선의로 가르쳐 주는 만큼 너도 선의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열심히 로봇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 로봇이라는 것을,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것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영어도 모르는데 C언어로 코딩을 해야 하고 수학을 다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납땜도 해야 하고 공부할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에서 너무나도 왕복거리가 4시간이 넘었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하나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로봇을 만들고 배우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 누군가 나중에 저처럼 로봇을 만들거나 배우고 싶다면은 저보다 좀 더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로 했던 거는 전문가가 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약 170개가 넘는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수상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저는 제가 천재라서 이렇게 상을 잘 받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제 2년 전만 해도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때 제가 한 21살 때 로봇을 어느 정도 전문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로봇을 만드는 게 안 어려운데 왜 사람들은 어려워하지? 그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했던 것이 그러면 내가 국가대표 감독이 한번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살 때부터 우연히 국가대표 감독이 돼서 5년 동안 한국 이제 선수들과 그리고 독일 팀 그리고 캐나다 이런 식으로 5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쳤었고요. 그리고 5년 동안 1등을 가장 많이 배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교육의 제품과 로봇 교육의 제품을 다 가르쳐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지금까지 이런 제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식으로 교육을 하면은 아이들이 1등할 확률이 높아지는구나. 처음 배운 학생들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인문계생인데. 그리고 제가 1등을 만들 확률이 70%였거든요. 사실 지금 제가 창업을 할 때보다 그때가 훨씬 더 돈을 더 잘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5년 동안 아이들 가르쳐 보니까 왜 그동안 선생님이 가르치기가 힘드셨는지, 왜 아이들은 배우기가 힘들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고 싶었던 거는 과연 그럼 로봇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생태계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였습니다. 해서 세계 3대 로봇 대회 중에서 한 군데에서 최연소 기술위원을 하며 정말 많은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선생님들을 만나고 학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느낀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런 미래지향적인 21세기 최첨단 교육에 있어서 전 세계에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엔지니어들이 이런 교육회사에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쯤에 대학교 4학년이 이제 중간에 있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게 공부해서 열심히 스펙을 만들고 대기업에 가시길 원하세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삼성에 가시길 정말 원하셨습니다. 친척들도 삼성에 많았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대기업을 갈 때 또 고민됐던 게 선배분 중에 한 분이 연구실에 찾아오셨어요. 학교 연구실 찾아오셔서 밤 10시쯤에 족발 사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상훈아, 너 졸업한 다음에 뭐 할래? 그래서
글쎄요. 뭐 취직이나 아니면 대학원 가겠죠? 상훈아, 이 회사 오면은 너가 열심히 하면 연봉 1억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딱 시키는 일만 잘하면 돼. 그러면 평생 다닐 수 있어. 그래서 형, 그러면은 연봉 되게 많이 받네요. 몇 시에 퇴근해요? 10시면 퇴근할 수 있어. 와, 대박. 그 10시까지 시키는 일만 잘하면은 1억도 주는 거예요? 너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큰 고민에 쌓였었어요. LG에서도 오라 그랬었고, 삼성에서도 왔었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에 가려면 이런 한강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근데 사실 학교 끝나고 이제 집에 갈 때 제가 막차를 타고 간 적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보통 첫 차를 타고 많이 갔었거든요. 한 새벽 5시쯤 되고 첫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여름이었어요. 2013년 여름이었는데 하늘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왜 열심히 살았을까? 그러면서 어릴 적에 제가 만들고 싶었던 화성 탐사 로봇이 하늘로 날아가는 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버랩을 쫙 펼쳐지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막 마음이 뭉클하고 울컥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일까? 그러다가 밤새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연구실을 나오자.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진짜 해보자. 왜냐면은 결혼하면은 못한다고 아빠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 창업 스토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저희 집은 돈이 많은 집도 아니었고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한 집에서 이제 창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빠한테 얘기를 드렸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네가 창업을 하고 경험을 쌓는 건 좋은데 집에 있는 돈을 100원도 갖다 쓰지 마. 갖다 쓰면은 너는 이게 딱 지어지는 거야. 족부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네, 해서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할 수 있을까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사실 공대를 나왔고 석사도 공학을 했고 그 경영이라고는 경영학 개론에 그 경영학 개론밖에 들어보질 못했고 수요와 공급 그래프밖에 알질 못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려고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니까 이게 창업을 한다고 하면 학생한테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우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히 500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500만 원으로 야,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다 하고서 어떻게 하지? 자, 일단 기자재를 사자.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하고 연구 장비 세트를 갖추니까 300만 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근데 200만 원으로는 창업은 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가 저기 그 서울시에서 하는 운영하는 창업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런 창업센터에 가면은 내가 창업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센터에 들어가서 저기 보이시는 방 이제 자리가 4개가 있잖아요. 저 중에 하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창업에서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들어가도.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해보고 싶었는데 동아리 활동을 찾아보니까 기타 동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가입 조건이 기타를 칠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기타를 칠 줄 몰라요. 근데 이런 대표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하고, 근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게 그냥 모임회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왜 기타 안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기타는 없는데, 그러니까 기타 없으면 가입이 안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창업 배우고 싶은데 제가 노래 열심히 부를 테니까 가입시켜주면 안 돼요? 하니까 노래 열심히 진짜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랬거든요. 23살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후에 되게 재밌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창업을 배우면서 저 창업 공간에 있었는데 같이 창업을 하던 3개의 팀 중에 4개, 저랑 같이 4개의 팀이었는데 그 중에 3개의 팀이 창업을 관둔 거예요. 포기가 빠르시더라고요. 그 덕분에 저 방은 제 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모든 연구 장비들을 가져다 놓았고 사람들을 이제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던 이유가 혼자서는 창업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설득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설득을 한다 보니까 하나 문제점이 있었어요.
월급을 줘야 되더라고요. 근데 월급 줄 생각은 사실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월급을 또 줄 수 있지? 고민을 해보다가 국가에서 하는 과제가 하나 생겼었습니다. 그 미래과학, 그때 예전에 미래창조과학부인가 거기서 그 대학생들한테 전국의 30팀에 창업을 하고 5천만 원씩 주는 과제가 있었는데 정말 우연히 거기서 1등으로 뽑히게 돼서 5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 이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게 최저 시급이 12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예전에 한 3년 전에. 근데 그 120만 원씩 주면은 이게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이 한 30만 원에서 한 5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회의실에 모으고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정말 진심으로 창업을 하고 진심으로 세상을 바꿔보자고 모이지 않았냐. 나는 월급을 안 받겠다. 그 대신 우리 교통비는 딱 10만 원씩만 가져가자. 그 10만 원씩 월급을 받아라. 그리고 그 남은 돈으로 제품을 개발하자. 라고 거기 있던 7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역시 나같이 또라이인가 보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 3천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저희 제품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사실 기능만 구현해 놓은 제품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기능을 구현하고 나니까 진짜 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품을 만들려니까 한 7억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24살한테 7억을 구해오라고 하면은 대출도 안 돼요. 그리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지 하니까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투자를 받으러 다니래요. 근데 투자를 받으러 한국의 투자회사에 가니까 투자회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대표님 올해 몇 살이세요? 한 25살 때였어요. 25살입니다. 대표님 군대는 다녀오셨어요? 아직 제가. 대표님 사회생활은 해보셨어요? 아니요. 대표님 혹시 대표님 뭘 믿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술은 되게 뛰어나고 저희 기술 정말 훌륭하고 이렇게 잘 설명했더니 근데 저희 정서랑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되게 어린 시절에 창업을 해서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건 먼 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다. 여기는 한국이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투자를 받지 말고 그러면 중국이랑 영국이랑 미국에 가서 투자를 받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외에 나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희 보이시는 16개의 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너무 그 밥집 뿌듯한데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 한국에서 왜 안 된다는 거지? 하고서 한국에 있는 이제 선배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 형네 회사 대표님은 뭐 글로벌한 눈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그 투자회사에서 한 번만 더 보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뵀던데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PPT에 딱 2장을 추가해 갔어요. 중국 내수에서 중국 내수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현재 투자자들이 왜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지 2장을 추가해 갔는데 그때 대표님이 오 대표님 많이 바뀌셨는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역시 남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남이 먹는 떡이 맛있어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투자를 받으려다 보니까 이게 중국에서 투자를 받는 게 사실 무서웠어요. 어른들 말씀도 들어오면 웬만한 한국에서 받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든든한 형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한국에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회사 사람들한테 월급을 120만 원을 주기 시작을 했어요. 연봉이 무려 1200% 상승을 했습니다. 기하학적이죠. 여기 어딘가에 저희 회사 CTO가 지금 앉아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희 CTO가 했던 말이 있어요. 뭐였냐면은 자 우리 이제 진짜 월급을 받으니까 우리는 밤낮을 몰라야 된다. 암막 커튼을 회사에 달았어요. 두 번째, 우리는 시간이 몇인지 몰라야 된다. 시계를 뗐어요. 그렇게 이제 정말 열심히 하는 창업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CTO가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은행에서 1억을 대출 받아왔대요. 그래서 형 이거 뭐 하게? 회사 옆에 집을 하나 전세를 낼 거야. 거기서 7명이 합숙 훈련을 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이런 곳에서 회사에서 1분 거리에
이제 전세를 내고 저기서 1년 동안 밤낮 없이 연구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시면은 저기 저 냉장고 옆에 저 조그마한 자리 있잖아요. 저기가 제 자리였어요. 미안해가지고 침대 같은 데서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1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일하고 자고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밥 먹고 술 먹고 또 코딩하고 일하고 이런 식을 1년 동안 반복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품이 많이 완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제품이 많이 완성이 돼가는 중에 이 제품을 어떻게 하면 팔 수 있지? 이 소프트웨어 교육 제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영업을 하려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소프트웨어 교육의 선두주자인 나라를 찾자. 그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영국에 어떤 회사에 팔 수 있을까 하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한 30개 정도 있었어요. 그곳에 모두 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2개가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일단 영국으로 떠났어요. 영국에 떠나서 28곳에 전화를 했어요. 저기요, 이메일 드렸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오라는 건 줄 알고 일단 왔습니다. 만나주실 거죠? 그랬더니 5군데가 더 오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3군데는 오지 말라, 부담스럽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린 열정의 한국인이잖아요. 23군데에 가서 떡떡떡 누구세요? 잠깐 저 한국에서 왔는데 잠깐 말 좀 해줄 수 있으세요? 하면은 문을 살짝 잠그고 열어요, 문을. 절컹하면서 저기 전화 드렸던 나가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리플렛을 이렇게 쑥 던져요. 저희 좀 찾아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성냥팔이 소녀처럼 돌아다니다 보니까 영국 런던에서 한국에서 온 어느 어린애가 하나 있는데 좀 얘가 자기네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하고 다니는데 좀 특이한 애가 있다.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소문이 돌면서 이제 여기 보이시는 저기 백인 저분이 영국에서 가장 크게 이제 학교에 납품을 하는 회사의 부사장님이세요. 근데 저기는 가지도 못했거든요. 워낙 가문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분이 코트라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한국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의를 하러 간다. 근데 한국에 20대 젊은 사업가 중에서 로봇 교육, 소프트웨어 교육한다는 애가 있다는데 만나볼 수 있겠냐 해서 조선 웨스틴 호텔 로비에서 밤 9시 우연히 저분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저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5분 후에 내가 찾던 제품이 이 제품이었던 것 같다. 나랑 계약하자. 라는 말씀을 하시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한 달 후에 실사를 하려고 팀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영업할 수 있냐라고 회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나이 많은 이사님이 일단 인천공항에 오자마자 한식을 먹여야 돼요. 그래서 한식을 먹였어요. 그 다음에 일단 어른들이고 좀 이러시니까 산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설악산을 가러 서초로 바로 떠났습니다. 속초에 가서 저녁에 갔더니 갑자기 이분들이 한국의 술 문화가 되게 유명한 것을 알고 있다. 범샷이라고 해서 폭탄주가 뭔지 한번 보여달라라고 해서 제가 열심히 유튜브 찾아보면서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또또또또또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푹 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했더니 역시 어메이징 코리아다. 저기 역시 한국은 어메이징하다 하면서 이제 술을 많이 취하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우리 폭죽 있잖아요. 폭죽을 들고서 저기 4명이서 이렇게 뛰다녔어요. 그러다가 폭죽을 저한테도 쏘시더라고요. 술 취해서 모르고. 그래서 맞으니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저희 공장을 한 번씩 다 견학을 시켜드리고 저녁에 밥을 먹고 이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준코라는 곳을 가서 준코에서 영어 노래를 4시간 동안 불러줬습니다. 세상에 영어 노래가 그렇게 많은 건지 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진짜 제품이 완성이 좀 돼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 2번째 프로토타입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다시피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을 양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15억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아, 15억이라는 돈은 또 어떻게 구하지? 아까 그 첫 번째 투자 받을 때 1억을 투자를 받고 나라에서 7억을 줬었거든요. 근데 요번엔 15억은 어떻게 투자를 받지? 하고 찾아보니까 대기업에 가서 투자를 해달라 그랬더니 회사 가치를 얼만큼 생각하냐? 100억이요 이랬어요. 여기가 무슨 실리콘밸리인 줄 아냐?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보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매출이 얼마냐? 아직 매출은 없습니다. 내가 뭘 믿고 100억의 가치로 회사를 인정해줘야 돼요? 또 나와요. 오 대표가 어려서 아직 모르나 본데 세상이 그렇게 쉽지 않고 만만하지 않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한 진짜 100군데 정도 갔는데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왜냐면 사람들 월급도 또 줘야 되고 양산도 해야 되는데 양산하려면은 그럼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갔어요. 근데 제가 신용카드도 없어요. 은행에서 신용정보가 안 뜬다고 100만 원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을 갔더니 신용보증기금에서 만약에 기술성이 30억 이상의 평가가 되면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저희 옆팀 가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해서 옆팀에 갔더니 옆팀의 팀장님이 자기가 지금 3분밖에 시간이 없는데 3분 안에 PR을 해보래요. 그래서 3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고서 노트북을 이렇게 쫙 열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연세대를 다니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PPT 첫 장에 연대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 연대 나왔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꽉 잡으면서 선배님 살려주세요 이랬어요. 도와주실 분이 선배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IR을 하고 30분 동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얼마가 필요하니? 15억이 필요합니다. 15억? 일단 기다려봐. 하고서 제가 미국에 출장을 갔어요. 근데 수요일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상훈아, 형이 마련은 한번 해볼게. 근데 너 사업 망하면 나 잘려. 너 성공할 수 있지? 죽기 살기로 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선배님? 역시 사랑합니다. 하고서 단 조건이 있다. 금요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써서 제출해라.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받았는데 한글 그걸로 100장을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드불 이렇게 쌓아놓고서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100장을 써서 냈고 그렇게 15억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이게 15억이라는 돈을 받는데 사실 연대보증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근데 연대보증을 어떻게 하지 하다가 여기서 95% 우리가 책임져 주겠다. 근데 은행에 대한 이자율은 너가 은행장이랑 알아서 쇼부를 봐야 된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그리고서 하나은행을 소개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은행에 갔더니 3.5%입니다 이러시더라고요. 3.5%도 진짜 싸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기요 이 나이에 연대보증이 5% 있는 것도 좀 서러운데 저희 좀 살려주시면 안 돼요? 했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가서 찾아봤어요. 저희 깎아주면 안 돼요? 깎아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2.8%까지 말로 내려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찾아보니까 그분이 저희 아빠랑 동갑이셨어요. 저기 은행장님, 저 같은 아들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따님이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살려주십시오. 진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면서 다음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성악지표라는 책을 주셨어요. 저 책을 주시면서 그래 내가 2.2%로 깎아주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너가 이 책을 읽고서 세상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해주셨어요. 그리고 2.2%로 대출을 받게 되고 성악지표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사실 성악지표라는 책이 사서삼경을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책이잖아요. 근데 사서삼경을 이제 거기 안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중용 23장에 나오는 말인데 치곡이라는 주제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은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 제가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산을 할 수 있는 돈을 받다 보니까 대기업들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고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다음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돈 이외에 다른 가치들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다. 돈 말고 저한테 어떤 가치를 선물해 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하나에서 그러면 소원을 하나 말해보라. 그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제 소원은 한국에서 가장 비싼 빌딩 중 하나인 63빌딩의 가장 비싼 층인 3, 4층에 있는 3, 4층에서 한강이 보이는 곳에서 녹지와 함께 사람들과 글로벌로 나가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그 소원 들어주는 대신에 나도 소원을 하나 말하자. 내 소원은 나중에 말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고서 하나랑 미래에셋으로부터 15억이라는 투자를 100억 밸류로 매출 없이 받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이례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저를 이제 해외에 연수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실리콘밸리로 연수를 3주 동안 떠나게 됐었습니다. 근데 3주 동안 실리콘밸리에 교육을 하러 갔는데 첫날에 IPO에 대한 약자랑 M&A에 대한 약자랑 그거에 대한 사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근데 창업의 성지인 실리콘밸리에 왔는데 책상 위에서 공부를 하는 게 과연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선생님들이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땡땡이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땡땡이를 치는 대신에 코트라에 연락을 해서 한국인 엔지니어 리스트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실리콘밸리 코트에 찾아가서 현재 있는 리스트를 달라. 저 정말 이렇게까지 왔는데 많이 배우고 싶다 하니까 한 30분 정도 연락처를 알게 됐고 그분들의 회사인 구글과 애플과 뭐 인텔, 아마존 등 다양한 회사들을 이제 견학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구글이 가장 많은 미팅을 했었고요. 7번째 미팅 때 금요일 밤 9시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받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안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 제안을 과연 받는 게 좋을까? 딱 3초 뒤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는 지금 당장 이 OS라는 기술을 구글에 넘기게 되면은 이 IoT라는 사업은 IoT에 대한 이런 신산업은 성장할 수 있겠지만 제가 사업을 여러 동안 망해보고 어릴 적 박사님과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만든 제품을 가지고 해외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제가 행복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를 팔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했더니 미친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그 말을 한 거를 아직까지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품을 처음으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출시를 하자마자 한 달 만에 48개국에서 저희 제품을 사갔었습니다. 그리고 이 48개국 이후에 정말 많은 전시회를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요. CS 같은 CS, NWC 등 정말 큰 전시회에서 저희 회사의 많은 사람들과 정부와 같이 가서 한국을 빛내고 왔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영국에서 계약했던 건에 맞게 제품을 보낼 시기가 왔습니다. 이때 제품을 생각보다 많이 보내야 하는데 저희가 제품에 약간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 하드웨어 제품을 잘 만들 수가 없었던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235개에서 250개의 버그를 고쳤는데 아직도 한 10개의 버그가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직접 학교에 학생들한테 전해줄 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찾아갔어요. 사실 제가 납품 날짜를 3달을 어겼는데 한 달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완벽한 제품을 보내주고 싶다고 했고요. 사실 이 약속을 어긴 것도 정말 죄송하지만 갑자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밤새도록 정말 열심히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너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너가 진짜 한 달 안에 완벽한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을 하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일단 영업을 시작을 하겠다. 진짜 할 수 있니? 우리의 베이비를 같이 성공시키자고. 그리고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날에 이 회사의 홈페이지부터 발간하는 모든 책자의 표지 모델부터 저희 제품이 다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약 16만 개의 모듈을 직접 손으로 조립하고 손으로 테스트를 해서 하나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때 전 직원들이 새벽 4시까지도 계속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계속 QA를 하나하나 하면서 제품을 검수했고 저렇게 박스들을 만들어서 영국에 보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많은 선진국들의 한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교육이 수출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까지 선진국 중에 48개월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회장님들과 의장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 중에 그 회장님들이 항상 회사에 오시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 대표, 자네를 보면 내 어릴 적 모습이 생각이 나. 나랑 같이 함께 해보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중에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님이 가장 매력적인 제안을 해주셨어요. 나랑 같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같이 전파도 해보고 IoT도 같이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3시간 만에 투자를 받겠다고 결심을 하고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도 매출이 거의 미비한 상태에서 400억의 밸류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창업을 했고 이런 스토리들이 많이 유명해지면서 많은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게 됐고요. 한국의 가장 자랑스러운 로봇 교수인 UCLA의 데니슨 교수님과 같이 행사도 했었고 많은 언론에도 나왔었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밤마다 보시는 TV에 CF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 제품입니다. 이 친구들처럼 제 꿈은 직접 무슨수로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보든 하루의 꿈에서 멈추지 않고 데이터스가 당신의 꿈과 함께하겠습니다. 하나에서 투자를 해주시고 소중하게 많이 아직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저렇게 지금 TV 보시면 굉장히 많이 방송이 나가고 있을 거예요, CF가. 그래서 저렇게 공중파에서도 열심히 제품을 홍보해주고 계시고요. 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이제 회장님께서 저희 이제 스토리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은 너가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싶다라는 말씀을 처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MOU라는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잡지인 포브스의 올해의 미래를 이끌 30인의 젊은 리더 30인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인 코파운더인 CTO랑 같이 선정이 됐고요. 내일 여기 포브스에 강연도 하러 갑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교장 선생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사실 많이 도움을 받고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많은 장관님들이 직접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경제부총리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 이낙연 총리님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다음 주에는 총리님이랑 같이 아프리카에 가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도 한국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교육을 그 나라 아이들의 꿈과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같이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게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제가 사실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지금 인도에 출장 가 계시는데 거기에 과기정통부 장관님도 같이 가 계셨는데 요번에 같이 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사실 그걸 가면은 교장 선생님들 앞에서 쓸 수 없게 돼서 거절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님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사실 저 때 저희 회사에서 이제 같이 사람들과 한 1,700장 정도 되는 이제 나라를 이런 식으로 교육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들 담아서 해외에 있는 많은 사례를 담아서 작성해서 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든 장관님들께 다 드렸습니다. 사실 거기에 저희 회사 내용보다는 정말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사실 요번에 이렇게 행사를 한 다음에 이제 저희 대통령님께서 제품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미국 트럼프 아들도 저희 제품으로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대통령들의 아들도 저희 제품으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렇게 이제 열심히 활동도 하고 있고 이제 제 진심이 많이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 하나랑 같이 또 일주일 뒤에는 온라인 판매를 같이 해요. 한 달 동안. 거기 기부금의 수익금의 30%를 산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대통령께 해달라고 했던 약속을 뭐 잘 안 해주셔서 그럼 제가 하면 되니까 그 산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직접 시간이 날 때 한번 교육을 시켜주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만큼 제가 하나 또 약속을 드렸던 게 교장 선생님들께서 사주신 금액의 일정 금액을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제가 기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만큼 저도 열심히 더 살겠습니다. 이 많은 스토리들이 영국 왕실까지 전해졌었고요. 영국 왕실에서 다음 주에 왕실의 칼럼니스트 분들이 왕실에서 파견이 돼서 저희 회사에 칼럼을 쓰러 오십니다. 저희 회사의 제 스토리랑 이런 것들이 영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듣고 그 아이들도 애국심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영국 왕실에서 많이 칼럼을 써주시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왕실 산하에 있는 과학관 이런 데서도 제품을 구입을 해서 이제 아카데미도 열어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제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사람들은 만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 모디라는 걸 활용하면은 누구나 쉽게 자기만의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코딩 없이 단순한 붙임만으로도 자기가 원하는 기능을 쉽고 재미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코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면은 2시간 후에 아이들은 자기들이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블록으로도 코딩할 수 있고 언어로도 코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스위치라든지 불을 껐다 켰 도둑이 들어왔는지 알 수 있는 IoT 기기도 만들 수 있고요. 또한 고양이 밥을 줄 수 있는 이런 펫 피더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고랑 같이 이런 장난감 자동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계 3대 디자인 대회 중에서 2군데서 위너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소프트웨어 교구들 중에서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가장 훌륭한 제품이다 라는 평가를 해외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렇게 3가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한 약 50명 정도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2명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런던에서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30명 조금 넘게 오늘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 이제 제품을 보여드리고자 같이 왔고요. 저희 제품이 굉장히 훌륭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OS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OS는 500원짜리 칩에서도 동작하는 OS고요. 이 OS를 많은 기업들이 M&A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특허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서 투자를 해주셨었고요. 최근에 산업은행이라는 곳에서 더 높은 밸류로 거의 약 1,000억 가까이의 밸류로 진짜 한국에 이런 제품이 성공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외에 정말 많은 글로벌 파트너링이 진행이 됐었고요. 학교들에서도 많이 제품을 사고 파트너십을 했었고 많은 대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책상 위에서 정해진 학습법대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학습법대로 시험을 봤었고 그거대로 대학을 갔었는데 이제는 이런 식의 교육을 넘어서 책상을 넘어서 좀 더 아이들이 재밌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과 과학들이 있습니다. 영어가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책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것들을 직접 움직여보고 체험해보면은 아이들의 집중도가 훨씬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해답으로 저는 모디라는 제품과 그리고 교재를 만들었고요. 저 교재는 중등 교과 과정에 맞춰서 발간된 교재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교에 선생님들이 소프트웨어 교사 선생님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교원 연수도 직접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열심히 팔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가능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은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모든 수학 과정을 공부를 하면요. 수학의 미분, 적분, 비례라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과정의 미분, 적분을 관련해서 세그웨이라는 걸 만들 수 있는데요. 이 세그웨이라는 것을 보이다시피 미분, 적분, 비례라는 개념을 대입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비례라는 개념과 미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글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면서 만들게 되면은 아이들의 학습력과 아이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로 만들게 된 동영상입니다. 저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수학식을 활용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들과 달리 저희 제품은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을 같이 접목한 소프트웨어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외에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이 만들고 싶었던 스마트 키라든지 스마트 키 같은 것도 보시다시피 밖에서 만들어진 스마트 키를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17차시만 배워도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 모든 걸 만들 수 있게 되고요. 거미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저는 사실 제가 이 나라의 교육 과정으로 제가 이렇게 컸습니다. 저처럼 더 많은 아이들이 제가 영어 이름이 훈이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항상 이렇게 해요. 이런 말을 해요. 이 모디가 우리나라에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이 모디가 많은 사람들이 쓰면 쓸수록 미니훈들이 많이 만들어질 거다. 지금 구글이라든지 이런 대기업들 가면은 인도에서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과연 미래 성장 동력은 어디에 있을까?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그중 답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로 저희가 직접 이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습니다. 그 중에 두바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바이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2시간 동안 교육을 해줬습니다. 그 2시간 후에는 아이들이 와, 내가 이런 걸 진짜 만들 수 있어? 와,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이렇게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말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수학책을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로봇을 만들게 되고요. 자기만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많은 나라에서 이런 저희 회사의 제품이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쉬는 시간에 관련된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이 돼도 아이들이 교실 밖을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모디라는 거를 정말 저는 제 진심이 많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디를 이용해서 돈을 벌자고 하는 마음보다 만약에 돈을 벌자고 했으면은 최근에도 M&A 제안이 계속 들어옵니다. 천억이 넘는 돈은 제가 평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지 않고 회사를 팔지 않은 거는 정말 진정성 있는 제가 아이들을 위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회사 사람들 한번 저희 가족들이라고 하는데 가족들 한번 인사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오늘 30분이 오셨거든요. 저희 회사 사람들은 해외 각 나라의 명문대학을 졸업한 한국의 유능한 인재들도 많고요. 그리고 대기업을 나와서
한국의 아이들을 살리겠다고 온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하다가 이 소프트웨어 교육이 진짜 우리나라의 중요한 미래의 인재다라는 말 하면서 사실 이 벤처기업에 정말 네이버에 치면 나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일단 교장 선생님, 일단 저희 회장님께서 메모를 써주셔서 제가 더 희망을 가지게 됐었고요. 그리고 용기를 더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도 같이 용기를 얻고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직접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아까 예전부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은 신청서를 이제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었는데 소프트웨어 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그 모든 학교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소프트웨어 교육 기부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해요. 저희 제품이, 저희 회사가 스토리가 좋고 한국의 유능한 청년이라 그래서 제품을 사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정말 이런 마음을 만들었고 저희 회사의 제품보다 더 훌륭한 제품은 정말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많은 회사들을 만났었고요. 그래서 직접 저희가 이런 게 진짜 소프트웨어 교육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진짜 이 제품이 정말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꺼이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랑 함께 아이들을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습니다. 사실 아직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꿈과 같고요. 꿈만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 계신 이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신 교육으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외에 나가서도 항상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이번에 포브스 강의 자료에도 이제 회장님과 이제 애무를 했던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저희가 미래 세대로서 많은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이번에 노상원 대표를 보면서 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강의 들 때마다 눈물 나고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강의를 준다는 효과가 하나 안 됐습니다. 제가 효과를 대학생 이후로 제가 진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네, 김상훈 대표님의 정말 유익하고 재밌는 강의 들었습니다. 박수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번 연습 처음인 것 같은데요. 양방향 소통 시스템에도 대표님의 소통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개를 하고 질문도 좀 드리니까 첫 번째로 우선 불굴의 의견을 가져가는 분들이 참을 안 하잖아요. 응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협의해서 제 모든 강의를 녹화를 해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자분들께서 항상 궁금해하시는 건 교육적인 가치인 것 같은데요.
네,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는 거는 아까도 설명하셨지만 선생님들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직접 아이들을 가르쳐 보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교육도 직접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사실 우리나라에는 소프트웨어 전문 이제 선생님이 12,000개의 학교 중에 5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교재랑 저희가 만든 정말 많은 수많은 강의 자료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혼자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도 놨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12,000개 학교에 제가 아까 그 성악지부를 읽으면서 깨달았던 그런 것처럼 직접 학교에 다 12,000개 학교 다 돌아보면은 다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지금 사람들 이제 50명이 다 가면은 뭐 하루에 한 4개씩 가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직접 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훈 대표님의 유익한 강연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해서 감사합니다.